안녕하세요. 몰기지 브로커 케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케빈 리 몰기지 브로커님을 모시고 왜 나는 그 이자율을 못 받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사실 이 제목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서 이제 몰기지 이자율,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자율들 이런 게 다 있는데 왜 나는 이 광고 나온 걸 못 받을까라고 질문하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브로커로서 비하인드 씬을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영상을 통해서 손님들에게 이거 광고에 나온 몰기지 보고 전화 드린 건데 이거 왜 안 되냐? 그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광고에 나오는 저 초저금리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insured, insurable, 또 uninsurable mortgage에 대해서 이 차이점과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번 광고를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뭐 구글에 이거는 뭐 10초도 안 걸렸어요. 제가 한번 잠깐 찾아봤는데 이런 아마 화면들을 보시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 레이트헙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웹사이트죠. 여기에 뭐 거의 대부분의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몰기지, 크레딧 카드, 모든 금융 상품들에 대한 레이트를 다 모아놓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면 5년 고정인데 3.84를 준대요.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면 이게 애드버타이징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죠. 5년 변동에 3.95. 근데 이거 뭐야? 랜더 이름도 안 나와 있고요. 이것도 5년 고정 3.84 할 수 있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이 인콰이리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TD뱅크 같은 경우는 여기 광고 나온 것보다 훨씬 높죠. 뭐 이렇게 되면은 과연 여기에 인콰이리를 넣을 사람보다는 다 여기에 넣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M캡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모르기지 브로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노라인 랜더에서도 3년 고정에 4.24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게 베스트일까?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이런 것들도 쭉 보다 보면 사실 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 손님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주는 게 뭐 틀린 건 아닌데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이자율을 못 받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케빈님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도 뭐 신문 광고나 뭐 이런 거 보고 금리든 아니면 어느 물건이든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starting from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미끼 상품까지는 아니지만은 가장 이제 유리한 조건, 이제 랜더들이든 아니면 뭐 회사들이든 누구나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줄 수 있는 가장 그 베스트 오퍼를 광고를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약간 낚시라는 개념의 어떤 내가 손님을 물어와서 그 손님들에게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하겠지만 100명 중에 뭐 100명 다 그걸 주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 1명, 2명만 해당되더라도 그게 불법은 아니니까 대부분 광고를 그렇게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광고에서 보는 이자율은 당연히 이자가 낮아야 손님들이 일단 날 찾아올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최저 이자율의 상품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가장 낮은 금리라는 거는 가장 리스크가 적은 몰기지라는 개념도 되기 때문에 몰기지 보험이 들어간 조건에서만 몰기지를 받을 때 가장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이자율을 광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뭐 내가 소득이라든지 신용 점수라든지 다운페이라든지 이런 좀 복잡한 몰기지 컴포넌트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몰기지들은 모든 대출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단면적으로 모든 케이스에 내가 이 이자를 줍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믿기가 어려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광고에 자, 3.99%로 금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4.59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당신의 크레딧 점수는 이것보다 높지 않고 다운페이도 많고 인컴도 적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에 앞서서 케빈님, insured, insurable, uninsurable. 약간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것 좀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손님들도 많은 이제 지식을 갖고 계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슈얼드, 그거는 몰개지 보험이 이제 적용이 된 대출이고요. 이제 몰개지 보험이라고 하면은 바로워인 저희 손님들을 커버한다기보다는 이제 빌려준 은행에서 이제 디폴트 나는 상황일 때 이제 자기의 그 대출 그 상환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보험공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보험을 말하고요. 네. 보통은 뭐 첫집 구매자 아니면은 다운 페이먼트가 20% 미만인 경우 가장 큰 뭐 몰개지 보험사인 아니면 뭐 세이전, 뭐 캐나다 개런티에서 보험을 적용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이 들어있다라고 한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거의 이제 제로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이제 금리도 더 낮게 줄 수가 있는, 즉 리스크가 내려가면은 더 그 금리도 같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광고 같은 거 보시면은 밑에 그 조그마한 글씨로
디스클레이머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인슈얼드 상품이고 뭐 집 가격은 1 밀리언 이하 아니면은 최대 뭐 상환 기간은 뭐 25년 아니면은 렌탈은 안 되고 왜냐면 음. 보험공사 자체에서는 그 조건 중에서 하나가 이제 렌탈은 안 되고 반드시 이제 그 실거주를 해야 되는 오너 오큐파이드 조건이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1.5밀리언까지 그다음에 30년 상한까지 좀 주는 좀 유동적인 혜택을 주는데 대부분 밴쿠버나 이제 토론토 상황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인슈러블 몰게지라고 해서 다운 페이먼트 액수가 20에서 35% 이상 다운 페이먼트 했을 때는 보험 적용은 가능한데 차이점은 손님이 이제 그 인슈어드 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렌더 측에서 벌크 인슈런스로 조금 더 싼 보험비를 렌더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인슈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약에 뭐 95%를 빌린다라고 할 때는 그 내가 빌리는 금액이 한 4%도 내야 되는 적지 않은 이제 몇만 불이 나오는 이제 액수지만은 인슈러블로 넘어갈 때는 보험공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낮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운 페이먼트가 뭐 35% 이상 되다 보니까 집값이 그만큼 하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보험공사도 특별히 뭐 이렇게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생기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저희 그 가격을 보니까 이제 뭐 보험비도 한 몇백 불, 이 정도로 굉장히 좀 저렴해지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 uninsurable mortgage라고 해서 보통 이제 컨벤셔널 몰게지라서 이제 보험은 들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이 커버가 안 되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도 더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더 리스크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보통 이제 집값이 1 밀리언 이상이 되는 뭐 타운하우스나 뭐 싱글 디태치드 하우스 네, 이런 경우가 대부분 해당이 되고 아니면은 이제 내가 뭐 보험을 받았지만은 리파이낸싱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몰개지를 일으킬 경우 대부분 다 이제 이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몰개지 보험공사는 B랜더의 그 몰개지만 들어다 주다 보니까 뭐 프라이빗 랜더 아니면은 뭐 비랜더라고 말하는 얼터네이티브 랜더 네,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부분의 손님들이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몰기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자가 낮은 거 아니야?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꼭 그런 상황은 아닌 게 말씀하셨던 이 insured냐, insurable이냐 또는 uninsurable이냐에 따라서 은행들은 리스크가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10만 불, 30만 불, 50만 불 물론 마진이 다 있지만 그 마진보다 이 몰개지가 디폴트 되는 그 리스크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다른 점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크게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그 은행들이 진행하고 있는 특정 프로모션들마다도 좀 다른데 물론 기간에 따라서 뭐 캐시백이다, 이자율 이런 프로모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은행들은 이제 no frills라고 하는 개념으로 내가 이 몰기지 계약을 하는 그 집도 팔지 말고 그리고 몰기지도 깨지 않는 어떤 특약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약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이자가 더 낮아요. 물론 뭐 0.1에서 0.05%가 작은 차이는 아니지만 내가 이 집을 구매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그 계약 기간 동안 무조건 채워야 되는 어느 정도의 큰 커미트먼트와 0.5에서 0.1에서 0.05 정도의 이자를 트레이오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퀵 클로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퀵 클로징은 대부분의 랜더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자가 많이 바뀌는 시점이 되면 은행들도 보통 4개월 전에 어프로브를 다 줄 수 있는데 4개월 전에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제일 좋은 이자를 줄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클로징하는 시점으로부터 45일 이 브레이켓 안에 들어오게 되면 퀵 클로징이라고 하는 프로모션을 받아서 더 좋은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대부분의 시장 이자율들은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은행들은 나는 리파이낸스나 리뉴얼 이자에는 딱히 관심이 없다. 나는 무조건 뉴 비즈니스를 많이 가져오겠다 그러면 뉴 비즈니스에만 좀 좋은 이자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이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이자율이 내 이자율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럼 나는 왜 낮은 금리가 안 될까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케빈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운페이에 대한 금액,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에quity 대한 퍼센트인데요. 다운페이가 만약 20% 이상이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몰기지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험이 없는 상품은 리스크가 높겠죠. 그럼 리스크가 높으니 나는 리턴을 더 높게 가져갈 거야 하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값의 영향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이 집을 싸게 샀다. 이 사람이 60만 불짜리 집을 한 50만 불을 샀네. 집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팩터가 다
결정이 되면 이 집과 몰기지에 대한 리스크는 현저히 줄어들 건데 반대로 이거는 누가 봐도 50만 불인데 이 사람이 60만 불에 산다? 물론 개인 간의 거래고 이건 자본주의 안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그렇게 사는 거지만 몰기지 렌더 입장에서는 내가 빌려준 돈으로 이 부동산을 사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높게 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무조건 비싸고 몰개지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얼마에 어떤 집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uninsurable mortgage에서 가장 중요한 refinancing이라는 개념 안에서 내가 이미 몰개지가 있고 그 몰개지를 새롭게 바꾸는 구조에서는 가장 이자가 높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이 리파이낸싱 이자를 낮추는 방법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이 봤었을 때는 new purchase보다는 refinance가 이자가 높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실제 실거주하는 부동산과 거기에서 받는 몰기지보다 투자용으로 구매하는 부동산과 이 몰기지가 훨씬 더 이자가 높습니다. 업계 용어로는 뭐 렌탈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렌트가 돌아가는 프로퍼티에서는 캐시 플로우가 더 좋을 수 있지만 실제 이 몰기지에 대한 디폴트 상황이 더 많아진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이자율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은행들이 봤을 때 자, 너는 어차피 이 부동산에서 수익이 창출되잖아. 내가 굳이 낮은 이자를 줄 필요가 없지. 너도 이거 사고 싶으면 돈 벌고 싶으면 너도 이자 많이 내. 라는 어느 정도의 이런 좀 치사한 개념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상환 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고 빨리 받으면 좋죠. 그러니까 25년의 상환과 30년을 비교해 보면 보통은 25년이 이자가 더 낮게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insured mortgage를 선택했었을 때 first time home buyer들은 물론 30년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제 25년이니까 상환 기간도 짧고 어느 정도 인슈런스도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예시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25% 다운페이를 하고 뭐 35%를 한 분들보다 5% 다운페이 한 사람이 더 이자가 낮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 보이지만 사실 이제 보험이 없으면 은행이 감당할 리스크가 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데요. 케빈님 그럼 이제 몰기지뿐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요런 뭐 특약이라든지 아니면 세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신 거 있나요? 가장 최근에 이제 핫해가지고 지역신문이라든지 유튜브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써리에 이제 한 개발사가 이제 플래시 세일로 하루에 이제 25%의 할인으로 그 분양사 갖고 있었던 물건을 25% 할인해가지고 이제 판 케이스가 있었었죠. 네, 원데이 온인가요? 네네, 원데이 옥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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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얼마만큼 정말 하루에 금방 다 팔릴 거로 했었는데 한 70 몇 채 나와가지고 대부분 다 소진이 되고 네, 한 60 몇 채 다 팔리고 뭐 한 7채 정도 남았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그거에서도 아무래도 투자용을 많이 볼 때는 이제 원베드 아니면은 정말 투베드. 근데 이제 원베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다 솔드아웃 됐고, 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이즈가 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저희가 분양 보면은 뭐 원베드 시작가 해가지고 얼마로 나와 있는 거죠. 뭐 49만 뭐 9,900불. 층이 올라가면은 뭐 한 층당 어떤 데는 뭐 2,000불 아니면 뭐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3,000불. 뷰에 따라서는 뭐 더 큰 금액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다 시작가를 여기가 정해놓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다 기본가를 정해놓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제 뭐 필요할 때 뭐 아이들 있어가지고 뭐 옵션을 넣는다든지 뭐 썬루프를 넣는다든지 하면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네. 이자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 저도 이자율에 이런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쓰이는지는 사실 좀 몰랐었었죠. 이걸 네. 이자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기간으로 해가지고 뭐 어몰타이제이션 프리미엄 해가지고 각종 프리미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디스카운트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적고 해서 정말 그 시작가로 이제 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50만 불 기준으로 25%라면 12만 5천 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디스카운트고 세일이죠. 그리고 뭐 원데이라고 했지만 아마 시장의 이목을 끌기에는 참 좋은 프로모션이었을 텐데 실제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을 산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프리세일을 구매한 사람들은 뭐 다른 프로젝트를 이미 샀을 거고 정말 타이밍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거 뭐 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때에 맞게끔 그 집을 잘 구매한 사람들은 이런 상품들을 가져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25%를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기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이 영상에 여기 보면 이제 실제 사례와 비교하는 표를 올려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인슈어드 몰기지가 가장 이자가 싸고 그 다음이 인슈어블이고요.
그 다음이 uninsurable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금리를 좋게 받을 수 있을까를 좀 어느 정도 조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집 가격을 1 밀리언 미만으로 유지한다면 첫 번째 어떤 투두 리스트 체크가 될 수 있습니다. First time home buyer들은 참고로 1.5 밀리언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환 기간을 좀 짧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5년으로 하면 이자율이 굉장히 좀 저렴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첫집 구매자든 아니던 CMHC 이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물론 프리미엄을 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계산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저희가 그 수치를 보여드릴 건데 이 CMH 보험을 적극 이용해서 이자율을 많이 낮추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물론 내가 필요에 의해서 리파이낸스를 하는 거지만 과연 리파이낸스 했을 때의 금리 차가 얼마나 나고 내가 실제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테이크 아웃하는 그 에꼬리, 현금화하는 에꼬리가 과연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전략이 먼저 수립이 되면 이자가 높더라도 리파이낸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몰기지 전문가들과 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시점과 그 때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금리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요. 4개월에서 6개월 전에 꼭 몰기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지금 타임라인에는 이 고정 괜찮은 거니까 하나 잡아놓자. 지금은 변동이 좀 별로니까 고정으로 갑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미리미리 나눠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광고 금리만 보고 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은 요즘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 케빈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막 정말 막 금리 쇼크라고 할 정도로 크게 막 실망하고 이런 부분은 없을 텐데 오늘 일단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받는 실질적인 금리와 그리고 광고로 나오는 금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달라지는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또는 내 상황에는 어떤 금리가 좀 맞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댓글이나 DM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다루고 저희가 갖고 있는 백데이터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빈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